안녕하세요. 화상관지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파산 선고 당일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원칙적으로 이제 출석을 하죠.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101호 법정인가요? 101호 법정. 거기가 옛날 사법연수원 대강당이었는데 300명 이상을 수용합니다. 거기 이제 관제인 6명이니까 한 관제인당 20명일 때 120명이 모이는 거죠. 예전에 뭐 3, 40명도 했었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비대면 선고입니다. 출석을 안 시키죠. 그러면 이제 출석을 전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 선고 당일에는 채무자의 출석을 확인한 후 채무자와 파산관제인에게 파산 선고 결정을 재판장이 직접 고지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제1의 채권자 집행 기일 및 장소를 고지합니다. 이 법정, 6호 법정, 8호 법정이다. 선고 법정은 대강당에서 대법정에서 하기 때문에 제1의 집회는 주로 6호, 9호, 8호, 6, 8, 9에서 하죠. 6, 7, 8, 9에서 합니다. 3층 별관 고지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부한 다음 주의사항 안내문 주죠. 약도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의사항 서류 발급받는 방법 쭉 내용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편 촉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임된 파산관제인은 이제 소개하죠. 그래서 파산관제인 업무에 최대한 협조할 것. 파산관제인이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14가지 서류를 띄는 방법, 그 다음에 문제되는 거, 관제인한테 언제 조사를 받고, 관제인은 저 같으면 이제 아예 조사하는 날짜까지 미리 알려줍니다. 언제까지 나와라. 딱. 그래서 파산관제인 업무에 최대한 협조할 것과 채권자들에게 파산선 결정 통지서 등이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합니다. 선고 결정서가 채권자한테 송달이 안 되면 파산 절차가 늦어집니다. 늦어지는 사건의 거의 50%가 선고 때문에 이 채권자한테 송달이 안 돼서 늦어집니다. 실체적으로 재산은 조사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채권자한테 일단 송달이 돼야 됩니다. 특히 개인 채권자 주소 알아내야죠. 또 선임증을 바로 교부합니다. 판사가. 그 다음에 선고와 함께하는 결정의 내용을 고지해줘. 아까 1번부터 8번까지 낭독합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낭독을 합니다. 판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 603호에 기하여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하여 파산 선고 직후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유관기관에 협력하여 신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2시에 선고하면 한 15분, 한 20분 정도 한 다음에 한 2시 반부터 1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하죠. 비대면화에서는. 예전에는 거기서 직접 집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을, 영수증을 나중에 이제 첨부하고 있죠. 이게 다 미국 제도입니다. 신용교육. 신용교육은 부채 및 자산관리 방법,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의 개요,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면책 후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 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용한 정보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프로그램을. 인터넷에도 이제 있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또한 파산관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파산 선고 즉시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압류 금지 물건 이외의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등 재산을 파악하고 점유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실제 개인 파산에서 점유관리에 착수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 해봤어요. 거의 안 합니다. 법인은 하죠. 무조건. 개인은 안 합니다. 왜? 살림살이 다 보증금도 다 이제 서류상으로 있고 면책 받으려면 이걸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죠. 또한 파산재단의 입출금이 파산관제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자 가지고 있는 현금은 거의 이것 그냥 넘어가죠. 현금 거의 없죠. 예금통장도 소액예금은 놔두죠. 유가증권이죠.
증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등기 권리증도 마찬가지로 금고 열쇠 확보 안 합니다.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다만 이제 현금을 3천인가 4천을 갖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5천 예전에. 아주 양심적인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900만 원은 그 당시 이제 생계비가 900만 원에 900만 원 빼고 4,100만 원만 입금시키시오. 한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파산 선고 당일날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서울 회생법원에 관제할 때 저는 이제 4단독이었는데 여기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6호 법정인가? 거기서 했었죠. 저만 한 2, 30명. 다른 관제인들은 이제 집단적으로 모여서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4단독 판사님하고 그래서 한 6년 정도를 그렇게 했죠. 한 4, 5년 정도를.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혼자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샘플을 나눠줬습니다. 샘플. 29종. 29종 샘플을 1번부터 29번까지 거의 편집을 해갖고 인적사항 다 가리고 그대로 순서대로 샘플북을 아예 나눠줬습니다. 그대로 편집을 해와라. 나중에 보면은 이게 뭐니 저게 뭐니 해갖고 경매 배당표도 잘 모르잖아요. 그치? 처음 보니까 샘플을 그대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잘 해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4종으로 줄었죠. 굳이 그렇게 안 해줘도 서류가 워낙 간단하니까, 그쵸? 예전에 배당, 그 보험 해약 환급금 내역서도 각 회사별로 다 틀리죠. 변경 내역서, 그쵸? 지금 이제 서울은 14종으로 줄여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14종 중에 상당수는 이미 낸 거죠. 내지 않는 것만 이제 새로 띄워오라 그러면 그래도 안 띄워오죠.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 잘 몰라서. 아니면 관제인이 갖고 오라기 전까지는 그냥 입 쑥 다물고 있죠. 관제인이 실력이 없거나 바보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런 걸 노리고 일부러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선고 당일날 앞으로는 이제 이게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끝나면 조만간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6, 7월쯤에는 다시 이제 그래도 지금 하루 9만 명 나오죠. 아직은 그래도 일부러 모일 필요가 있냐, 그쵸? 거기서 몇백 명 나오면 또 그래도 또 채무자들은 대부분 또 나이도 많죠. 그러면 중증 환자도 될 수 있으니까 굳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올해까지는 비대면 하지 않을까. 그쵸? 지금 정부에서도 마스크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까지도 지금 실외에서는 벗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실외에서는. 근데 실외에서는 쓰고 다니죠. 실내에서는 싹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웃기죠. 실내에서는 싹 벗고 있습니다. 벗고 먹죠. 근데 실외에서는 운동장 이런 데서는 다 마스크 쓰고 뜁니다. 그냥 벗고 뛰면 또 눈총이 따갑죠. 그쵸? 아침에 이런 공원 같은 데 가서 뛰면은 저는 요즘 이제 아예 그냥 턱스크하고만 뛰는데 아직 공원 같은 데는 마스크를 끼워라 어쩌나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아직은 비대면으로 할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지금 예전에처럼 대면 선고일 때 이제 그런 걸 기술한 겁니다. 감사합니다.